혹시 주변에 말 한마디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무례하고 거친 말들에 상처받고 속으로는 꾹꾹 참기만 하신 적 있죠? 그런데 딱 이 한마디만으로 그런 사람들 두 번 다시는 감히 무례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않는지 효과적인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6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대답하지 마세요. 누군가 예상치 못한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있죠. 말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들. 이번 이야기는 아이 학교 엄마들 모임에서 벌어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유진 씨는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엄마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갔죠. 분위기가 깊어지면서 한 엄마가 불쑥 유진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서윤이 엄마는 어느 대학 나왔어? 유진 씨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엄마는 점점 불편해 보였고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엄마는 당황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별 뜻은 없었어. 유진 씨의 침묵은 그 자체로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질문이 부적절했음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했죠.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교하려는 욕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학벌, 경제적 지위, 직업 등으로 상대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마음이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상대의 정보를 캐내려는 심리입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말을 삼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도리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기대한 반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상대방은 불안해하며 자신이 던진 질문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화의 흐름을 끊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불쾌한 질문을 받으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상대는 2번 다시 쉽게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그건 좀 무례한 것 같아.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건 좀 무례한 것 같아. 때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가 허물어져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넘기기 힘들 때가 있죠. 친구끼리라 해도 선을 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친구들과의 오랜만에 술자리. 다들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갑자기 한 친구가 준수에게 농담조로 말을 던졌습니다. 야, 준수야. 너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근데 애는 왜 없어? 혹시 너 문제 있는 거 아냐?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는 농담처럼 웃으며 던졌지만 그 말은 선을 넘은 무례한 질문이었죠. 주변 친구들도 당황한 듯한 눈치였지만 정작 질문을 던진 친구는 눈치도 못 채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무례한 것 같아. 분위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은 금세 굳었고 다른 친구들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친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어색해져 버렸죠. 준수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단 한마디로 그 친구의 무례함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 반응을 보며 재미를 느끼거나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무례한 것 같아라는 말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한마디로 상대는 자기가 선을 넘었다는 걸 명확히 깨닫게 되고 더 이상 그 질문을 이어갈 명분도 사라지죠. 가끔은 이런 무례한 질문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적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짧고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이 답입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말을 삼가면 뜻이 깊어지고 넘치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말이 적을수록 그 힘은 커지는 법이죠. 준수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말이 던진 파장은 그 자리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례한 질문에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단호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좀 무례한 것 같아라는 말로 그들의 기대를 부수고 다시는 쉽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 그 얘긴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 얘긴 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참 쉽게 남의 인생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내 사생활을 후벼 파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무례한데도 그걸 모르는 듯 말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게 답입니다. 혜진 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점점 결혼과 아이들 이야기로 흘러갔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생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화가 한창이던 그때 한 친구가 불쑥 혜진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 아직도 그 작은 집에 살고 있지? 그거 좀 답답하지 않아? 남편은 뭐해? 왜 아직도 큰 집으로 못 옮겨? 순간 마음이 불편해진 혜진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얘긴 하고 싶지 않아. 친구는 잠시 멈칫하며 눈치를 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혜진 씨의 단호한 태도에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죠. 그 질문이 불편했다는 것을 친구가 스스로 느끼도록 혜진 씨는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간단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그 얘긴 하고 싶지 않아라는 한마디는 상대에게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자꾸만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질문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사적인 문제에 대해 캐묻는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말이 적을수록 그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혜진 씨의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무례한 질문에 대처하는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무례한 질문에는 굳이 복잡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긴 하고 싶지 않아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대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대답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대답 안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당신의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주말을 맞아 가볍게 술 한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한 동료가 갑작스레 성민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성민 씨, 집은 전세야? 아니면 자가야? 그 순간 성민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가볍게 웃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하고 싶은데? 질문을 던진 동료는 잠시 멈칫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무례한 질문을 했다는 걸 깨달은 듯 급히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려 했죠. 성민 씨는 굳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사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대답 대신 간단한 한마디로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집이 전세냐 자가냐는 경제적 상태를 캐묻는 질문이죠.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답 안 하고 싶은데? 라는 말은 상대방이 기대한 반응을 무너뜨리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질문이 부적절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방과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재앙이 없고 말을 많이 하면 해로움이 있다. 이 명언은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민 씨의 대답 안 하고 싶은데? 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말을 피하고 그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불편한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 안 하고 싶은데?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그 순간 2번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5번째,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때로는 친구 사이에서도 농담처럼 던진 말이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질문이라 해도 그 말에 숨겨진 의도를 다시 물으면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수 있죠. 지혜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대화가 오갔죠.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지혜 씨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혜야, 아직도 일하는 거야? 애들도 다 컸는데? 남편이 제대로 못 벌어? 그래서 네가 계속 일하는 거야? 순간 지혜 씨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친구는 마치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분명히 비꼬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지혜 씨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예상치 못한 반문에 친구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비꼬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무례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 그냥 농담이었어. 신경 쓰지 마. 라며 대화를 얼버무렸습니다. 지혜 씨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 한마디로 친구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무례한 질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이처럼 상대의 질문을 그대로 반문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부적절했음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던진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며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되묻는 순간 그 질문이 무례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사람들은 대개 상대를 평가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걸 왜 물어보세요? 라는 반문은 그들의 기대를 깨고 대화의 흐름을 여러분의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함부로 던지지 말라. 지혜 씨의 반문은 간결했지만 그 효과는 강렬했고 더 이상의 불편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질문에 바로 대응하지 말고 그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어 보세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라는 한마디로 상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두 번 다시 그런 질문을 쉽게 던지지 못할 겁니다. 6번째, 유머로 받아치세요. 때로는 무례한 말에 정색하기보다 가볍게 웃으며 유머로 받아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세를 꺾으면서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 성호 씨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성호 씨가 최근에 차를 새로 샀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한 동료가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성호 씨, 요즘 차 바꿨다면서? 근데 그 차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월급으론 감당이 되겠어?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불편했지만 굳이 정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재치 있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월급으론 좀 부족하니까 너한테 빌리면 딱 좋겠는데? 순간 동료는 멈칫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호 씨의 유머 있는 반응 덕분에 분위기는 한층 가벼워졌고 무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동료는 더 이상 그 주제로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무례한 질문에 유머로 받아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말이 가볍게 넘겨졌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유머는 긴장을 풀고 불편한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불편해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머로 상황을 반전시키면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질문을 반복할 수 없게 되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무겁게, 웃음은 가볍게 하라. 유머로 상대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면서도 대화를 주도하는 힘은 강력합니다. 무례한 질문에 정색하지 말고 가벼운 유머로 받아쳐 보세요. 월급으론 부족하니까 너한테 빌리면 되겠는데? 같은 재치 있는 한마디면 그들은 두 번 다시 쉽게 당신을 평가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 여러분이 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태도는 물론 여러분의 마음까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